got a body like an hourglass, but I can give it to you one time. Bang, bang into the room. I know you want it. Bang, bang all over you. I'll let you have it. Wait a minute, let me take you there. Wait a minute.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최대 고민 슬라이스 방지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레슨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분, 100분 뭐 이게 다 레슨을 해드리면 정말 다 비슷하세요. 프로님 슬라이스 고쳐주세요. 프로님 비거리 좀 많이 늘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공통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비거리가 많이 나려면 당연히 슬라이스가 안 나야 되고, 비거리가 또 많이 나려면 또 약간의 드로우성의 구질을 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공의 위치. 공의 위치를 바꾸자입니다. 공의 슬라이스가 대부분 나시는 분들의 어드레스를 보고 볼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세요. 대부분 다 공의 포지션이 너무 왼쪽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할 때 한번 서보세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어드레스를 취할 때 이런 어드레스를 취하세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왼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드라이버 레슨을 받을 때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를 어디 둬야 된다고 레슨을 받았죠? 보통 이제 왼발 끝에 그렇죠. 놓고, 왼발 안, 네. 뒤꿈치. 네. 네. 홍재경 아나운서에게 이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거의 박사예요. 이제.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네. 거를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하다 보면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하던 대로 서는데 다시 체크해 보면, 한번 제가 좀 서볼까요? 한번 호주에서 해보세요. 한번 네. 오셔가지고 한번 서보시겠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한다고 네. 생각하고 서볼게요. 네. 그냥 정말 필드라고 생각하고. 네. 자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네. 스탠스는 엄청 넓으시네요. 줄인다고 줄이고 있는데요. 200m 날아가겠는데. 네. 이 정도로 보통 섭니다. 오케이. 네. 하시고 네. 스탠스만 계세요. 네. 스탠스만 계시고 채만 져주세요. 채를 하고 제가 오른발만 나와보세요 이제. 네. 나와보시고 네. 이제 아예 완전히 다 나와보세요. 네. 이렇게 취하시면 앞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네. 앞에 가서 한번 보시면 공의 위치가 많이 왼발에 있으시죠. 네, 발 뒤꿈치 더 앞에 있네요. 그렇죠. 앞꿈치에 있네요. 네. 홍준기 아나운서 구질이 어떤 구질이 좀 나세요? 저 슬라이스. 아, 슬라이스. 네. 오늘 딱이네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론은 알지만 몸은 잘 이런 체크를 안 해서. 저희가 공을 처음에 골프를 입문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공이 잘 안 맞으니까 공을 많이 띄워야 된다 그런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골프를 치고 시작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드라이버 레슨을 받은 거는 공을 뒤꿈치 쪽에, 왼발 뒤꿈치 쪽에 두라고 레슨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을 많이 띄우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공이 계속 왼쪽으로 두세요. 그리고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공이 왼발에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더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전보다 조금 더 과하게 왼발에 더 놓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취하게 되면은 저희 어드레스는 볼 포지션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은 뒤에 있고 헤드가 반대로 앞으로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레슨 받을 때 위에서 보면은 핸드 포워드란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왼발이 이렇게 많이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쵸? 이상해요. 예, 뭐 굉장히 어색하고 백스윙을 들 때도 업라이트 밖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의 포지션을 한 2포인트, 많게는 한 3포인트까지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되세요. 자, 왼쪽에 두면 들수록 가슴은 열리고 백스윙 올라가는 궤도는 업라이트하게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둔 상태에서 약간 깎여 맞는 그렇죠. 공이 나왔죠. 예, 공이 출발이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좀 휘어지는 공을 볼 수 있었어요. 당연히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몸은 열려 있고 스윙은
올라가는 스윙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운스윙 할 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웃, 인 궤도를 그리면서 당연히 빼치면서 슬라이스 구질을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2포인트 정도 공을 오른발에 두면 둘수록 거꾸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왼발에 있으면 있을수록 몸은 열리니까 오른발에 두면 둘수록 가슴은 더 클로즈, 더 닫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재근 프로가 네. 그 열리는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줬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 그 레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드라이버를 칠 때 특히 볼을 왼쪽에 놓다 보니까 네. 아마추어 분들이 왼쪽 어깨가 많이 열리는 어드레스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클럽을 한번 이 어깨에 대고 네네네. 어떻게 어드레스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왼쪽에 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하면은 이미 샤프트의 기울긴 각도는 그렇네요. 엄청나게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왼쪽을 어깨는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왼쪽으로 공을 출발시킬 거야라는 어드레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백스윙도 업라이트 올라가고 다시 아웃 인 궤도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의 기울기를 각도를 더 오른쪽으로 해주는 느낌을 가지시면 가장 좋은데 오른쪽으로 하려면 공을 오른쪽에 둬야 기울기가 닫힙니다. 왼쪽에 있으면 오픈, 오른발에 두면 둘수록 클로즈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계속 슬라이스가 나시다 보면 내 공이 나는 내 시야에는 왼발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공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확인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드레스를 취하고 클럽을 땅에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내려보시면 이게 가장 간단하세요. 가장 간단하신데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일직선보다는 조금 더 그립 끝이 약간 왼발 쪽으로 더 와 있으면은 조금 더 핸드 포워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고 샤프트의 기울기도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사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취하고 샤프트를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왼발에 굉장히 두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하고 두시면 왼발 바깥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나가네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죠? 네. 네. 자, 공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내려봤을 때 왼발 안쪽보다는 슬라이스가 나신 분들은 저는 조금 더 과하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공을 2포인트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들어야 아웃 궤도가 아니고 인플레인으로 낮게 플랫하게 스윙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슬라이스의 반대 훅을 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는 공이 왼쪽 출발. 공이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공의 출발은 볼 플라이트는 왼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오른쪽으로 두면 둘수록 더 플레인 자체가 백스윙 자체가 인사이드 들어갔다가 인사이드 들어갔으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을 오른쪽에 두고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공을 한 2포인트 정도 좀 더 오른쪽에 뒀습니다. 굿샷. 이번에는 우에서 좌로 휘어지는 네. 드로우 구질. 근데 그 2포인트라는 것이 네, 공을 2개 정도 오른쪽으로 그렇죠, 두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공 하나에 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훅을 치고 싶을 때는 공을 좀 더 오른쪽에 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합을 나가는 투어 선수들도 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슬라이스를 치고 싶을 때는 공을 더 왼쪽에 둔 상태에서 공을 쭉 헤드업을 하면서 약간 페이드나 약간 슬라이스 공을 치는 거고요. 공을 훅을 일부러 좀 치고 싶을 때는 공을 더 오른발에 두고 공을 좀 더 오래 보면서 많은 릴리스를 통해서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드로우샷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처음 보실 거는 공의 포지션을 딱 보시면은 바로 슬라이스가 한 반 정도는 고쳐지실 것 같아요. 선수들은 이제 뭐 구질에 따라서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이치를 놓는다면 네. 아마추어들은 이제 자기의 셋업을 잘 점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네, 꼭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볼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볼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 내 가슴의 각도가 지금 어떻게 열려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기입니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공 오른쪽으로 보내기 너무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네, 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치면 더 오른쪽으로 갈까봐 무서워서 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왜 더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냐면은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는 짜여진 사각형 안에서 그냥 계속 연습만 하기 때문에 나의 에임은 항상 똑바로 잘 보세요. 근데 필드를 나가면은 슬라이스 나신 분들은 계속 왼쪽 그리고 공도 폴 포지션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슬라이스를 쳐야 타겟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미지가 좀 바뀌셔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치실 때는 공을 왼쪽으로 출발이잖아요. 그럼 훅을 칠 때는 당연히 반대로 공을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친다. 만약에 저희가 퍼터를 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트를 할 때 슬라이스 라인에서 심한 슬라이스 라인에서 퍼터를 할 때는 굉장히 왼쪽으로 출발을 시켜야, 더 왼쪽으로 출발을 시켜야 100개를 치건 1000개를 치건 10,000개를 치건 하나로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훅라인에서 퍼트할 때는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켜야, 타고 내려가죠. 그렇죠. 네. 경사를 타고 들어갑니다. 심한 훅라인에서 똑바로 출발하거나 왼쪽 출발하면 단 한 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뭐 이게 타석이 많잖아요. 근데 뭐 2번, 3번, 4번 타석이 있으면은 일단 뭐 몇 번 타석에서 치건 일단 오른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자, 어드레스를 취하고 왼쪽으로 출발하면 가슴이 오픈되게 됩니다. 지금 왼쪽이 보면 많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백스윙을 들고 다시 다운스윙을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헤드는 낮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인투 아웃 스윙을 더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윙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취하고 백스윙 들면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봄이 이제 다가오니까 네. 연습장을 나가서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장재근 프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그 연습장 타석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앞쪽에서 그물망 앞쪽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은 스윙 궤도가 거의 다 아웃트윈 스윙 궤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뒤쪽 그물망을 등지고 연습을 하는 골퍼들은 거의 인아웃 스윙 궤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웃트윈 스윙 궤도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은 방금 장재근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타석 네. 제일 뒤쪽 그물망을 뒤쪽에 등지고 우측으로 밀어치는 연습을 하시면 인아웃 스윙 궤도가 확실하게 좀 제일 자리 잡을 수가 왼쪽으로 있죠. 가야겠네요. 네. 문경도 프로님이 네.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연습장을 항상 가면은 저는 약간 드로우 공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왼쪽 끝으로 갔습니다. 왼쪽 끝으로 가는 이유는 오른쪽 시야가 넓어져서이기 때문에요. 오른쪽 시야가 넓어지면 공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감아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연습장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은 왼쪽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왼쪽 쪽으로 더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드 공을 더 잘 칠 수 있어요. 저는 그 반대로 네. 제가 엎어서 치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네. 오히려 저쪽 그물망 앞쪽으로 가서 네. 나는 저걸 방패막으로 삼아서 네. 저걸 피하기 위해 자꾸 이제 왼쪽으로 쳐야겠다라는 나름의 공략법이 있었는데 엉터리였네요. 그게 이제 슬라이스 구질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아 진짜요? 앞으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기의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인투 아웃 스윙을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샤프트의 기울기가 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샬로잉하게 좀 많이 누워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은 오른쪽 팔꿈치는 훨씬 더 오른쪽 옆구리 쪽에 훨씬 더 붙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프트 기울기가 낮기 때문에 헤드는 훨씬 더 낮은 곳, 훨씬 더 인플레인에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드레스를 취하고 다운스윙 할 때 샤프트 기울기를 이렇게 눕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을 돌려주시면은 맞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백스윙을 드신 다음에 내 가슴에 바라보고 있는 면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냐 왼쪽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세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공을 오른쪽으로 출발시킬 수 있지만 훨씬 더 인아웃, 훨씬 더 감아칠 수 있는 공을 칠 수 있고요. 백스윙을 들고 왼쪽 열려버리면 오픈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치는 공을 쳐서 페이드를 치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공을 오른쪽에 좀 두신 다음에 백스윙 들고 가슴의 면이 계속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게, 가슴의 면이 왼쪽이 아니고 공보다 왼쪽이 아니고 공보다 오른쪽 면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하시면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드로우 공을 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아웃트윈 스윙 궤도를 하는 골퍼분들은 공이 왼쪽으로 항상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을 맞고 한시 방향, 우측 방향으로 이제 밀어치는 연습을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측으로 밀어치기 시작하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측으로 날아가는 공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연습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네, 이것도 정확히 맞습니다. 네. 슬라이스 페이드 나시는 분들이 일단 우측으로 치시면 진짜 그냥 우측으로만 계속 날아가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셔서 그래요. 백스윙을 드신 다음에 다운스윙을 내려오신 다음에 공이 맞은 다음은 손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헤드가 저쪽으로 이렇게 아웃 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손은 낮은 곳에 있고 우리가 V자 스윙도 하면서 인투 아웃을 좀 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대부분 특히 여성 골퍼분들 보면은 공이 맞은 다음에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을 늦게 감기기 때문에 많이 더 우측으로 가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네.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성 골퍼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공을 일직선으로 보내겠다 생각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하시니까 더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보분들이 맨 처음에 레슨을 받으실 때 공을 띄워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왼쪽에 두고 헤드를 열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공을 많이 띄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되시다 보니까 더 아웃트인 엎어치고 눌려치고 좀 더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럽의 릴리스를 좀 더 많이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임팩트 자세는 어드레스를 취하고 왼쪽 골반만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비디오를 보면 이렇게 되세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 들 때 팔로우스로 넘어갈 때 저희가 손이 갔다가 손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헤드 끝이 먼저 넘어갔다가 공이 맞고 나서 다시 헤드 끝이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이미지가 손이 절대로 먼저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헤드 끝이 먼저 돌아간다는 느낌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일단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방법, 티 높이를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홍진희 아나운서 티 높이 한 몇 정도로 하세요? 전 정말 낮을 때는 35, 아. 그러니까 스크린 칠 때 그렇게 낮춰본 적도 있고요. 보통 네. 35, 40 정도인데 네. 원래는 좀 높게 쳤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좀 찍어치고 덤비려다 보니까 높게 하면 안 맞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점점 낮아졌던 것 같아요. 문경돈 프로님은 좀 거리를 좀 많이 내보내고 할 때는 좀 티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티 높이를 굉장히 높게 꽂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어택 앵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볼을 치는 각도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도 정도 올려쳐요. 네네네. 근데 이제 홍재경 아나운서는 네. 티를 낮게 꽂는 게 좀 다운볼로 드라이버를 찍기 때문에. 찍어치기 때문에 네. 티를 낮게 꽂는 게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퍼블로로 좀 멀리 치기 위해서 티를 굉장히 높게 꽂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또 티 높이를 보게 되면은 티 높이가 다 굉장히 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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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투어 선수 뭐 시절을 할 때는 공을 좀 약간 페이드 공을 치고 싶고 일부러 슬라이스 공을 더 치고 싶을 때는 일부러 티를 정말 이렇게 쇼티라고 하나요? 네. 네, 쇼티를 놓고 정말 이렇게 낮게 놓고 스윙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스윙은 낮으면 낮을수록 위에서 밑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티를 좀 낮게 놓고 치는 편이지만 저희 드라이버는 멀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자존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티를 좀 더 높여 주셔야 스윙 궤도도 바뀌고 거리도 좀 더 많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낮춘 상태에서 스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네. 코스를 돌다 보면 오르막 홀이 있고 내리막 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오르막 홀을 치다 보면 공이 약간 드로우 구질이 나고 미스샷은 훅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내리막 홀에서는 페이드나 슬라이스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약간 올려치는 느낌과 찍어치는 느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르막 홀에서는 당연히 몸을 약간 왼쪽을 세우고 네. 올려치려다 보니까 드로우 구질이 많이 나오고 내리막 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좀 눌러치려다 보니까 페이드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골프장 가면은 저도 굉장히 이제 한 80대, 90대 타수를 칠 때 이제 아마추어일 때는 꼭 캐디 분들한테 이게 조언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 그때 캐디 분들이 내리막 심한 홀 가면은 여기 슬라이스 홀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슬라이스가 더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잘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경도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힐이면 다운힐수록 더 우리 어드레스의 각도가 약간 왼쪽 어깨가 약간 낮추려는 경향이 있으세요. 공을 좀 더 누르려는 액션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을 좀 더 페이드 치는데 좀 용이하고요. 네. 슬라이스를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거는 티 높이를 높여놓으면 어드레스 때 오른쪽 어깨 앵글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슬라이스가 또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조금 과하게 조금 내려놓고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밑에서 위로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좀 더 감아치면서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초반에 공이치 그리고 두 번째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티 높이를 좀 더 높이자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연습 방법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슬라이스를 탈출해서 좀 더 많은 비거리, 좀 더 잘 칠 수 있는 골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제 네. 티 높이를 좀 높여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좀 슬라이스가 안 나겠지라고 기대를 해보면 오히려 스카이볼이 나서 맞아요. 거리도 뭐 안 나가고 네네. 원하는 대로 공이 안 나가니까 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낮게 놓고 슬라이스 좀 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네네.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준다면 뭘 주의해야 하면 좋을까요? 당장 이 필드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교수가여도 한 방에 그냥 이거 하세요. 네. 한 방에 맞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프는 오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네. 연습장에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필드에 나가서 바로 잘 칠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좀 더 나는 좀 더 빨리 바뀌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좀 더 과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좀 더 과하게 티 높이를 좀 더 높이시고 조금 더 몸을 닫아서 인플레인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다시 좀 더 바깥쪽으로 내치고 어차피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공은 내가 공을 잘 치기 위해서 버리는 공이에요. 연습장에서 아무리 잘 쳐도 누가 뭐 잘한다고 뭐 할 일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습장에 연습하실 때는 조금 더 과하게 연습을 오늘은 장재근 프로한테 이거 얘기를 들었으니까 티를 좀 더 과하게 높여봐야지. 조금 더 오른쪽 어깨를 낮춰서 스윙을 해봐야지.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재근 프로에게 오늘 슬라이스와 이별하는 방법 배워봤는데 저도 무조건 레슨을 듣고 연습도 안 하고 티만 높여보고 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고 굿샷 필드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장재근 프로, 문경돈 프로의 레슨까지 모두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바로 돌아올게요.